네, 일촉즉발로 치닫던 조계종 신도들과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갈등이요.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시위가 끝나는 6일까지 한 위원장이 경내에 머무를 것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경찰은 사흘 앞으로 다가온 집회에 대한 불허 방침을 강조하고 조계사에 경찰 병력을 추가로 배치하면서 조계사 일대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키워드로 풀어보겠는데 오늘 키워드 한번 볼까요? 네. 자, 창문 뒤의 남자 한상균 첫 공개 발언입니다. 먼저 준비한 내용을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많은 민중들이 올라옵니다. 이 목소리를 정부는 들어야 합니다. 왜 듣지 않고 차벽과 물대 풀어막습니까? 우리는 평화 시위를 약속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시위를 보장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노동조합의 목입니다. 마치 조계사가 민노총 지휘본부 같아 보이는 아주 그런 모습인데 신도들이 조금 한 발 물러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과거에도 이 종교단체에 피신온 사람에 대해서 물리력으로 쫓아낸 적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여기가 이 법 집행의 취해법권 지역이 아니니까 나가달라라고 해서 말로 해서 나간 적은 있어도 그리고 또는 그 신도들의 요구에 의해서 들어오지 말아라라고 해서 이제 못 들어오게 한 적은 있어도 들어온 사람을 물리력으로 끌어낸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조계종 그 신도회의 그 총회 임원 대의원 회의에서 아마도 이제 이렇게 그렇게까지 우리가 물리력으로 끌어내는 것은 그리고 불교가 추구하고 있는 화합의 정신이나 화정의 정신에 크게 부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 한상균 위원장에게 6일까지는 여기 있어도 좋다. 그러나 그 쓸데없는 정치적인 발언은 자제해달라.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얘기를 전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6일까지는 있게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한 위원장이 경찰에 자진 출두하겠다고 밝혔는데 근데 한 위원장이 자진 출두하지 않고 어디로 도주해버리면 조계사가 위험 부담을 같이 껴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되죠. 근데 이제 지금 그 한상균 위원장은 5일 집회를 하고 뭐 정부가 잘 하면은 자진 출두하겠다는 것이지 5일 집회 끝난 이후에 무조건 자진 출두하겠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한상균 위원장의 이 조계사에서의 행동은 사실은 종교라는 그 막 뒤에 숨어서 불법을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저 발언만 해도 지금 민중들이 못 살겠다고 올라오겠다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모면이 언론의 자유가 있고 그 모든 것의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올라와서 도심을 마비시키고 대한민국을 마비시키겠다고 공언한 사람이 저렇게 발언한다는 것은 그건 매우 부적절한 일입니다. 지금 저 발언만 해도 지금 폭력 시위를 말하지는 않았지만은 민중의 저항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경찰과의 대치를 지금 선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위원장도 조계종에서 그 6일까지 거기에 머무는 것을 허용한 만큼 좀 자숙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키워드로 한번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백골단 26년 만에 부활이냐 이렇게 나왔는데 이 백골단은 이 옛날 얘기 아주 좀 섬찟한 얘기인데 뭐 이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내용을 좀 설명해. 이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 한번 먼저 들어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준비된 싱크는 없고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저게 아마도 경찰이 지난번 그 폭력 시위를 하니까 그 폭력 시위대에 대해서 폭력 시위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을 체포하겠다. 그리고 체포하기 위한 어떤 체포조를 구성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민중들의 학생들의 정당한 의사 표시에 대해서 그 이를테면은 하얀 헬멧을 쓰고 경찰들이 와가지고 약간 폭력적으로 그 사람들을 연행해 갔거든요. 그때 언론에서 붙여준 이름이 그 경찰 연행조를 백골단이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찰이 그들을 체포하겠다는 것은 저 시위대의 폭력 행위를
일삼고 폭력행위를 주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거는 용서할 수가 없고 체포하겠다라는 그 체포조를 구성하는 것은 법 집행을 하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민주당 야당이나 또는 그 민주노총이 백골단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건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사실은 이 사회부 경찰 기자를 제법 오래 했는데요. 과거에 80년대에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대학생들이 시위를 하게 되면은 시위가 끝나고 나면은 늘 등장하는 구호가 안전귀가 보장입니다. 왜냐하면은 경찰의 시위대에 몰려가지고 어느 곳으로 몰려서 갇히거든요. 갇히면은 대학생들은 갈 곳이 없어요. 그러면 안전귀가 보장인데 경우에 따라서 보기에 따라서는 실컷 도심에서 불법 시위를 해놓고 그러고서 집에 안전하게 가도록 해달라는 게 과연 맞느냐라고 따지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때는 정권의 정당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학생들의 저항권을 언론도 동조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진압하려는 사람들을 덜어 백골단이라 불렀던 것인데 지금의 경우는 합법적인 시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지금 보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난번 그 민주노총의 시위는 합법적인 시위를 하겠다고 그러고 미리 시위용품을 준비하고 와서 도심을 마비 상태로 몰아놓고 실제로 민노총 위원장은 대한민국을 우리가 맘만 보면 마비시키겠다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검거하는 것은 법의 정당한 집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경찰력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백골당 운운하는 것은 그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 지금 말하면 지금 경찰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 시위를 진압하겠다. 불법 시위가 벌어지면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일각에서는 시위를 자극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거는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지난 우리나라 사회가 민주화되고 나서요. 사실은 경찰이 철탄 사용도 제한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위를 보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시위에 보장한 상태가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바로 지난번 시 광화문의 마비까지 온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먼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 굳이 따지자면은 사실은 이 경찰의 강제 진압을 먼저 풀어 헤친 것은 공권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조금씩 한 발 다가와서 드디어는 도시를 마비시키는 지경까지 오니까 국민 여론의 입장, 국민 여론도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그건 경찰력을 무력화된 것이고 공권력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여론이 높아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는 진압이 아니라 불법 시위를 방지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야당이나 시민단체 입장에서도 그 지금 현재 평화 시위를 하겠다는 집회 시위를 해놓고 미리 폭력 시위 용품을 준비해오는 그런 이 집단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위기의 문안, 대결과 단결 사이인데요. 먼저 관련된 두 사람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혁신 전당대회에 말씀드린 것은 개인적인 이해타산과는 전혀 무관하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개인의 이익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제가 당내에 의원님들 의견을 이렇게 폭넓게 또 다양하게 지금 들어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일환으로 생각해 주시고. 자, 지금 서로 간에 공을 주고받고는 있습니다만 각자 새 모으기에 나서는 상황이 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 간에는 사실은 2012년도 대선 후보 단일화에 대한 각자의 기억을 가슴속에서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때 안철수 의원은 스스로 상당히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안철수 의원의 측근들이 내는 그 펴낸 책이나 이런 기록들을 볼 것 같으면 사실은 단일화 이후에 안철수 의원이 도와주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표 주변에서 부근에 나타나지 말라라는 식으로 굉장히 견제를 했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불리해지니까 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는 것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2012년도에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안철수 의원과 안철수 의원을
문재인을 지지하는 그 그룹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확실하게 뭔가 보장되지 않으면 네. 섣불리 문재인 대표와 손을 잡으면 지난번처럼 또 토사구팽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과 문재인 대표는 상호 간에 똑같은 혁신과 개혁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혁신과 개혁의 내용이 안철수 의원이 보는 혁신과 개혁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보는 혁신과 개혁이 서로 의미가 다 다른 겁니다. 동어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문재인 대표는 호남에 가서 호남 기득권을 내려놔야 된다고 얘기했고 그렇죠. 이번에 안철수 의원은 호남에 가서 왜 호남만 불가리 해야 되느냐. 호남을 두고도 지금 저렇게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고 똑같은 그것이 다 개혁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두 분 간의 지금 관계는 예. 결국은 내년도 총선에 공천을 어떻게 누가 얼마만한 권한을 가질 것이냐에 관한 예. 삿바싸움으로 보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